네, 안녕하세요. 와운의 나현우 파트너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선이 끝났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선이 끝난 만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전략을 갖고 가셔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지 이 시간 통해서 콕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젠 대선이 끝났는데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젠 대선 이후의 증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전망을 하냐면요. 우리 월봉을 봤을 때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월봉에서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월 달이 이젠 궁금하실 거잖아요. 저는 6월 달도 양봉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우리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좀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첫 번째로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관세 영향력이 이제 점차 제한적이고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그동안 붙잡았던 내용들,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트럼프의 이런 오락가락한 변동성, 이런 관세 때문이었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세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상당 부분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종목별로, 섹터별로, 업종별로도 봤을 때도 많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주식을 하실 때 처음에 충격 파동은 굉장히 크지만 점차 그 영향력은 감소가 되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 큰 물에다가 물 웅덩이에다가 돌을 이렇게 던졌을 때 처음에 충격 파동은 컸지만 그 다음부터는 점차 감소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도 트럼프가 아무래도 너무 극단적으로 끌고 가다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이런 증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점차 이런 급진적인 스탠스에서 좀 풀어주고 있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런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유럽연합과도 이런 좀 관세를 좀 밀어준다든지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글로벌적으로 살펴보셨다면 국내 증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뭐가 있냐? 자, 이젠 제일 중요한 대선이 끝났죠?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공약을 걸었던 것이 코스피 5천 이 공약을 걸었어요. 그만큼 증시 부양에 대한 정책에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공통적으로 미는 정책들이 크게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 두 번째는 건설 경기 부양,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거예요. 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어떤 생산을 해내거나 증시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이런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증시 부양이라든지 이런 밸류업, 지금 뭐 코리아 부스트 사업이라든지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20조 같은 이런 성장 정책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선이 끝나고 주식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6월 달에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글로벌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우리나라 대내적으로도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장을 좀 긍정적인 환경을 기대해 보면서 썸머 랠리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 일간 차트와 월간 차트를 통해서 왜 긍정적으로 보는지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우리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보통 주식은 여러분들 상승 눌림, 파동의 원리를 그리면서 가는데 우리 시장 지난번 우리 25년 4월 때를 보시게 되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어려운 구간을 거쳤는데 이 하락 10파동을 완성을 해주고 급격하게 지금 상승 1파, 다시 조정 2파, 상승 3파, 이 상승 3파에 진입한 바로 그 구간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장이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환경,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스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저항대를 한번 뚫어야 되는데, 자, 우리 시장이 크게 3중 고점에 한번 접어들었어요. 한 번, 두 번,
여기 3번인데 이 삼중고점을 돌파해내고 지금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는 하방으로 열렸다기보다는 상방으로 열려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런 코스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는 이런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쳐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이 하락 10파동을 완성하고 다시 한번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말 우리 시장을 봤을 때 이 모양새를 보셔도 아실 거예요. 꾸준하게 바닥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우상향해주는 오히려 이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간 차트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러면 코스피 월봉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 우리 시장 한번 여기 보시게 되면 4월달 한번 어려운 시장 거치고 이 바닥, 쌍바닥을 다져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쌍바닥, 월봉에서도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월봉에서 여러분들께서 의미 있게 보실 거는 바로 이 밑꼬리를 달아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밑꼬리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렇게 긴 밑꼬리를 달아줬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생각해서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바닥을 짚지 못하고 걸으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물론 저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밑꼬리를 길게 달아줬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을 확보한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일봉, 월봉상 모두 긍정적인 기술적인 자리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던 썸머 랠리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선이 끝난 만큼 시장의 포인트를 말씀드려보면 자, 첫 번째, 우리 대선에서 가장 끝나면서 좋았던 것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보통 주식을 하실 때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있죠.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면서 이젠 정책에 대한 방향,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부분도 이 방향성이 확실히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획소된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시장을 통해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인맥 관련주는 이제 여러분들 보통 대선이 끝나면 인맥 관련주는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정책에 대한 주목이 필요합니다. 정책이요. 결국에는 우리 정책이 순환해서 이젠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앞에서 표를 보시게 되면 보통 지금 이 표는 당선 이후에 인맥 관련주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맥 관련주를 보시게 되면 어떤 대선이든 간에 다 평균적으로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정책적으로나 오늘 정책주도 굉장히 순환해서 좋은 상승이 나와줬죠.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우리가 역대 대통령 선거 때를 쭉 한번 평균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이 지금 임기 집권하고 1년, 2년 내로는 증시가 좋았다는 점은 역시 기대감에 의해서 증시 정책, 부양 정책에 의해서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앞으로는 순환해서 정책 관련주들이 좋은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좀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증시 부양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젠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하셔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선 이후에 어떤 섹터를 보셔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근데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PBR주. 저PBR주라고 하면 뭐냐면 자, 증권주, 은행주, 지주사. 요즘에 굉장히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죠. 일단 저PBR주에 관심을 가지시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양자 보안,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자산. 예를 들면 토큰 증권이라고 하죠. STO라든지 이런 스테이블 코인.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가상 자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BT 바이오, 제약 바이오하고 이런 뷰티 쪽. 저는 사실 뷰티는 어떻게 보면 피부도 결국에는 이런 화장품도 BT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세트로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제 한 가지 섹터씩 다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고 어떤 종목에 관심 가지셔야 되는지 한번 이 시간에 가져볼 건데요. 먼저 저 PBR주예요. 자, 우리 지금 밸류업 프로젝트. 사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새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이게 뭐 밸류업 프로젝트 이름이 바뀔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맥락의 이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펀더멘탈 대비 기업의 실적이나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가치를 올리는 그런 프로젝트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무엇보다 지금 대선 전부터 대표적으로 밀고 있는 공약 정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저 PBR 밸류업 아니면 배당 성향 확대를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 배당금을 늘린다든지 이런 우호적인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피는 종목 하는 기업들을 이 가치를 높이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지만 이러한 모멘텀은 끝나지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PBR주라든지 이런 배당 성향 확대라든지 이런 기업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대표적으로 은행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다 많이 올랐는데 이게 지금 이 밸류업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시면 이 차트에 다 드러나거든요. 자, 차트는 주식시장의 언어예요. 이 차트를 보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시장에서 지금 어떤 섹터나 업종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심리까지 다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은행 지금 KB금융을 보시게 되면 결국엔 끊임없이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이유. 실적 좋죠. 그리고 저 PBR, 다 PBR이 1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젠 이제 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신증권 같은 이런 증권사들도 다 마찬가지죠.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상승이 나와졌어요. 자, 그리고 지주사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젠 증권주랑 그리고 은행주들이 먼저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서 상승이 나왔던 게 이런 한화, HD현대, 코오롱 이런 지주사 성격인 기업들의 지주사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후발주자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게 아직 시장에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행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은행, 증권, 지주사의 공통점 뭘까요? 역시 펀더멘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양호한 실적뿐만 아니라 1분기에 호실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하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금융권, 예를 들어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넥스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해외 주식 수수료 이런 수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굉장히 좋게 많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지주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HD 현대그룹, 그 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호실적들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호실적을 보여준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이 기업들의 특징,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당금 확대라든지 임원들의 주식 매입 아니면 자사주를 소각한다든지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다 모두가 주주들을 위한 기업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이런 밸류업 정책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PBR이 모두 1 미만 대부분 보시게 되면 0.3배에서 0.5배 사이입니다. 굉장히 이런 실적이나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PBR이 아직 저 PBR인 이런 종목들은 우리 여전히 좀 눌림에서 매수하시면
중장기 관점에서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렇다면 이 중에서 우리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관심주로 이건홀딩스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HD 현대 그리고 한화 그리고 코오롱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차트들을 보시면 너무 많이 이미 시장에 알려지고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의 투자 원칙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시장 참여자들보다 앞서서 다음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 다음에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공략하는 것을 저는 추구를 하는데요. 자, 바로 이건홀딩스를 보시게 되면 이건창호에서 물적 분할을 해서 이건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주사 굉장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자, 이건그룹에서 지주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실적이 이번 1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꾸준하게 지금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그래서 호실적뿐만 아니라 PBR이 무엇보다 0.5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자산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낮은 저평가 구간이라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건홀딩스는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PER까지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이건창호 그러니까 목재를 판매하다든지 아니면 이런 창호 이 건설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을 많이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수혜도 여러 가지를 갖고 갈 수가 있겠죠. 정책에서 우선 저 PBR 밸류업 그리고 건설 경기 부양 정책이라는 수혜가 갖고 갈 수가 있겠죠. 자, 저 PBR 밸류업 앞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그리고 건설 경기 부양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어떤 새 정부든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정책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시작되는 만큼 이건홀딩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 물론 이건홀딩스도 한번 상승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상승 다음에 눌림. 우리 아까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승 눌림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하면 음봉을 3개 주고 있는데 이런 음봉 3개는 나쁜 음봉이라기보다는 단기 이 주가 상승에 따른 이 숨고르기 성격이라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이런 숨고르기를 준 만큼 오히려 눌림 매수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일간 차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젠 이 자리에서 보시게 되면 한 번 더 사실 이런 PBR 관련주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중장기 너무 단기 관점보다는 정책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지주사에서 이건홀딩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젠 다음 유망 섹터로는 저는 양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양자는요. 우리 양자 컴퓨터, 양자 보안, 양자 암호 우리 요즘에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글로벌적으로 양자 컴퓨팅과 암호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미국의 양자 대표 기업들이거든요. 자, D-Wave 퀀텀,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양자 관련주 대표 종목들인데 굉장한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 양자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큰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보통 반도체에서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상승, 거의 대장주 성격을 하는데 이런 산업 내에서 미국 종목들이 대장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 산업이 아직 미래 끝난 게 아니라 미래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시장이 지금 고성장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미국에서 대표 대장주들의 지금 차트 모습들인데 정말 큰 상승이 지금 나와주고 있죠. 아이온큐, 자, 그리고 D-Wave 퀀텀 다 비슷한 모양새들인데 자, 리게티 컴퓨팅 모두 다 바닥을 다져주고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양자 시장에서 말씀드려보면 원래는 옛날에 우리 과거에는 IBM 같은 데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기업들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자, 구글에서도
양자 컴퓨팅 이런 개발을 하는 관련자들 보게 되면 5년 내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과거에 아실 거예요. 엔비디아의 젠스랑 CEO가 양자를 한번 무시하는 발언을 했을 때 이거를 이 양자 컴퓨터 데이브 퀀텀 회장이 반박을 했죠. 근데 젠스랑 같은 경우도 그렇게 처음에는 양자 컴퓨터 오래 걸린다고 말했지만 지금에는 AI에서는 양자 컴퓨터 필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글로벌 빅테크들이 양자 시장에 대한 이런 집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양자 컴퓨터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이 너무 심하죠. 근데 보통 패권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생각하는 게 반도체 아니면 뭐 자율주행, AI, 로봇 이런 것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양자 쪽도 지금 급격하게 정부 대 정부 싸움으로 경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 이유가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도 최근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게 중국과 러시아가 양자 기술을 활용해서 양자 통신을 활용해서 미국의 그 방위, 미국의 국방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의 보안 체계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이런 AI 발전에 따라서 양자 컴퓨팅도 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 양자 통신, 양자 보안, 이제 양자 컴퓨터가 발전을 하게 되면 이런 보안 쪽에서도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군사력 쪽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글로벌적인 양자 시장은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국내 양자 시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도 사실 양자 되게 먼 얘기 같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전략위원회라는 이런 정부 기관을 설립을 해가지고 2천억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물론 이 미국보다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주도해서 투자를 하고 시작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미래 산업으로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통신사 해킹이라든지 이런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자 보안 중요성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는 사실 하기 힘듭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굉장한 돈과 자본력과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미 양자 컴퓨터 쪽에 엄청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은 양자 보안 칩이라든지 양자 통신 칩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거기에서 저는 양자 관심주로 해서 ICTK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자, ICTK는 세계 최초로 퍼프 보안 칩을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물리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한 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전 세계에서 3개 기업밖에 못해요. 그 중에 하나가 ICTK, 국내에서는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내 해킹이라든지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보안 관련 수혜를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거에 주목을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자 암호 체계 전환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양자 컴퓨터가 발전을 하면서 자, 우리가 뭐 통신이든 군사, 뭐 군대든 다 보안 체계를 만들어 놓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뭐 글로벌 시대에서 이런 통신 시대에서 해킹 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양자 컴퓨터가 발전을 하면 지금의 보안 체계 빠르면 몇 초 내로 다 뚫는다고 해요. 그만큼 양자 컴퓨터 능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런 보안 체계가 쉽게 뚫릴 수 있는 굉장히 위협적인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상화폐, 사실 가상화폐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런 암호화, 보안 능력이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저 가상화폐까지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ICTK는 사실 제가 우리 한국경제TV 아침 방송, 아침 머니플러스 방송과 그리고 진짜 주식 2부에서 우리 추천해 드리고 너무나
좋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 여기서 끝났다고 안 봐요. 우리가 항상 상승 눌림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한번 이렇게 시세를 줘서 여기서 한번 여기 한번 상승해서 여기 고점에서 한번 눌림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상승 다음에 눌림 구간에서 여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추세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런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양자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양자 보안 칩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이 ICTK 일간 차트를 보셔도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자, 주봉에서 보시면 꾸준하게 마찬가지죠. 주봉에서 보시면 꾸준하게 지금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주봉에서도 여러분들 양봉이 지금 4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양봉까지 뿐만 아니라 설령 음봉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주 또 양봉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양자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양자는 정책 관련주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글로벌적인 양자 시장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좀 여유 있게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ICTK도 우리 관심 양자 쪽에서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유망 섹터로는 STO예요. 자, STO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고전 자산인 주식과 펀드, 이런 고전 상품뿐만 아니라 부동산, 명품, 예술품,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조각화해가지고 투자하는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기반으로 해서 토큰 증권이에요. 조각 투자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는데, STO 같은 경우는 우리 대선 전부터 굉장히 STO 법제화에 대한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법제화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STO 법제화. 자, 우리나라는 이게 늦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같은 경우는 벌써 STO의 법제화를 마치고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소니그룹이라든지 그 대형 슈퍼 사업을 하고 있는 이온 같은 경우는 벌써 이런 STO, 토큰 증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멈추지 않고 국내 주요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은행권에서 STO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망 섹터 STO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국내 토큰 증권 시장 시총 전망이 지금 24년부터 해서 2030년까지로 보시게 되면 급격하게 성장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자, STO 증권의 장점, 일단 소액으로 우리 고가 자산 접근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는 100만 원짜리 만약에 이런 주식이 있었다면 이 100만 원이 없었으면 살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조각 내서 조각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이런 고가 자산에 대한 접근이 할 수가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시장에 돈이 유입이 되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법적으로 법제화가 될 경우 법적으로 증권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까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 요즘 MZ분들 이런 디지털 자산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MZ 수요까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산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옆쪽의 표는 우리나라 증권사들 대표하는 데거든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KB증권, 키움증권, 이런 대표적인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STO 협의체를 가동을 해서 다양하게 음원이라든지 명품 와인, 뭐 미술품, 음원, 이런 한우, 이런 데까지 조각투자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주요 은행, 우리 2금융권도 아니고 1금융권이죠. 우리 뭐 KB은행, 신한은행 이런 쪽에서도 STO 컨소시엄을 결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STO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권에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시작하기 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 산업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대표적으로 지금 토큰 증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IT생 글로벌이에요. 이게 지금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먼저 갔다면 저는 그 다음으로 STO에서 관심 주는 핑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핑거를 보시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솔루션을 개발한 핀테크 기업이에요. 무엇보다 실적 1분기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주가도 터닝포인트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
역시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이 눌림목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과매도권에 한번 거쳤는데 굉장히 주가 납품 메리트를 갖고 있죠. 이 구간이 보통 고점 대비 거의 30% 빠진 구간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져주고 이런 굵은 양봉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낙폭 구간에서 이런 굵은 장대 양봉은 이젠 추세 전환, 상승으로 장악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세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역시 과매도권, 이 주가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했을 때 크게 무리가 없는 구간이죠. 자, 낙폭 구간에서 이런 캔들 다음에 역시 강하게 이런 주봉에서도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세 전환 시그널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낙폭 속에서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 정책 기대감 역시 점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핀 거는 우리 좀 더 우리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정책적으로도 여유 있게 한번 관심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 바이오가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다양한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고 있어요. 물건을 어떤 의약품을 해외에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 수출을 통해서 이런 돈을 수령한다든지 다양한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약품 가세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관세에 대한 우려 이제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알테오젠, ABL바이오 이런 기업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글로벌 제약사의 핵심 파트너사로 도약하고 있어요. 알테오젠, 머크, ABL바이오, GSK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우리나라 기술력 인정받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기술 수출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올해만 본다 하더라도 뭐 비상장 기업도 있지만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는 거 파트너사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일라이릴리, 알지노믹스 일라이릴리, 그 다음에 에이벨바이오, GSK, 알테오젠, 아스트라제네카 다 굵직굵직한 이런 글로벌 제약사의 핵심 파트너사로 도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술 수출 그리고 이런 돈을 수령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이라든지 에이벨바이오 굉장히 좀 대장주 성격을 하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줄 경우 기타 중소형 바이오에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볼 때 유망 섹터 쪽에서는 저는 제약바이오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목할 거는 AI 신약 개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여러분들 신약 개발 돈 굉장히 많이 들고 위험성이 큰 산업이거든요. 보통 이 신약을 개발하는데 15년이 소요가 되고 1조에서 3조 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전 세계 AI 신약 개발 시장 규모가 23년에는 17억 달러였다면 2030년에는 7년 동안 거의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산업을 봤을 때 앞으로는 AI 신약 개발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AI 시장을 보시게 되면 의료 AI 시장을 보시게 되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의료 AI 쪽에서 좀 주목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고령화, 인구가 고령화되고 이럴수록 이 의사들을 보조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어요. 산업별 AI 시장에서도 보시게 되면 의료라든지 헬스케어 쪽 압도적인 지금 시장 전망 규모가 커지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도 미래 산업에서 먹거리로 충분히 한번 의미 있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의료 AI 기업들 해외에서 굉장히 잘 나갑니다. 사실 뭐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우리나라 매출보다는 대부분이 지금 해외에서 굉장한 매출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글로벌 의료 AI 시장을 보시게 되면 자, 북미하고 유럽, 아시아, 남미, 중동까지 다 우리나라 의료 AI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실질적으로 공급을 맡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죠. 23년에 이 세기 2023년인데 2030년 되면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의료 AI는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의료 AI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의료기관에서 AI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국내 의료 AI 시장도 마찬가지죠. 아까는 글로벌 의료 시장이었다면 우리 국내 의료 시장도 폭발적인 지금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도 계속 수입 이런 인증 절차도 많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료 AI 시장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런 AI 신약 개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자, 신약 개발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의료 AI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AI 신약 개발 시장도 지금 폭발적으로 23년에서 2030년 보시게 되면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죠. 자, 이 보시면 우리가 AI에서 저는 관심주로는 온코크로스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온코크로스요. 자, 온코크로스라고 하면 AI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약 개발을 AI를 활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기존의 전통적인 신약 개발은 돈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면 AI를 활용해서 쉽게 생각해서 A 물질과 B 물질을 결합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도출되는지 과거에는 그걸 다 실험을 통해서 배합해가지고 데이터를 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AI가 이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이 액체 생검 암 진단 신사업까지 본격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을 진단하는 이런 서비스거든요. 결국에 의료 AI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신약 개발이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온코크로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번 지난번에 시세를 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림 구간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 바닥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지금 강하게 상승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의료 AI 같은 경우도 이런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너무 단기 관점보다는 미래 패러다임을 보시고 이런 눌림이 나올 경우에 오히려 좀 저점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온코크로스뿐만 아니라 우리 면역 항암제에서는 ABR 바이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GSK에 기술 수출을 했거든요. 약 4조 규모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면역 항암제하고 뇌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학회 모멘텀뿐만 아니라 추가 기술 이전 이 기대감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냐? 보통 여러분들 글로벌 제약사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기업 내용도 받쳐주고 기술력 부분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BL 바이오의 한번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지난번 GSK의 기술 이전을 한 이후로 급격하게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 쉬어가는 구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 상승을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8만 원대예요. 8만 원 초반대인데 저는 앞으로 이런 기업 내용 그리고 GSK의 기술 수출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중장기로 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앞자리가 한 10만 원대로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런 한번 의견을 드리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바이오주를 한번 보시게 됐고 자, 보통 뷰티는 저는 같이 한 묶음으로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화장품 굉장히 인기가 많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지금 하반기까지 지속 성장할 기대감을 점치고 있는 산업입니다. 무엇보다 해외 중심으로 해서 압도적인 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일본에서 인기를 몰았다면 미국 그리고 유럽 중남미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주들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이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달바글로벌, APR, 아모레퍼시픽, VT 해외 매출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만큼 해외로 굉장히 수출을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중국에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이 한한령이 내려졌을 때 급격하게 주가 하락이 나온 걸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젠 다 변화가 됐어요. 중국에 치중돼 있던 것들이 이젠 중국 비중이 감소가 되고 다른 국가들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뷰티 관심주에서 저는 바이오비주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바이오비주 같은 경우는 청담 글로벌의 자회사입니다. 자, 전 세계 21개국에 시장 진출을 해냈거든요. 중국, 동남아, 중남미, 기타 등등 21개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 아실 거예요. 스킨부스터, 히알루로산 필러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실적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고마진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자, 왜 고마진이냐? 우리가 보통 이런 스킨부스트나 히알루론산 필러는 고객 한 명당 한 번 사용을 하게 되면 바꿔야 되거든요. 이 소모품을, 카트리지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한 번 이용할 때마다 일회용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마진이 지속적으로 이익이 창출이 되고 매출이 나오고 마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0%대 기업이에요.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자, 바이오비주 한번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저는 실적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 매출액을 한번 봐보세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자, 영업이익률 거의 30%대 나오는 기업이에요. 안정된 실적, 그리고 앞으로도 생산 캐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기대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봉을 보시게 되면 신규 상장하고 지금 한번 좋은 상승이 나와줬지만 저는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저는 25,000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3만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 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바이오비주 같은 경우는 우리 눌림이 나올 경우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주봉에서도 이 상승할 수 있는 이 지난 윗꼬리를 다 커버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윗방향으로 올라줄 수 있는 이 다음 윗꼬리 절반 정도 커버하는 자리까지도 이렇게 열려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실적이 받쳐주고 앞으로 성장성의 기대가 되어 있는 종목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는 무엇보다 우리 앞서서 종목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실전에서 이제는 타점 매매, 실전에서 어떤 매매를 접목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엇보다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들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그리고 모멘텀, 뉴스, 재료가 나오기 전에 선점하시는 전략을 내셔야, 선점을 하셔야 수익 낼 수 있는 볼륨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눌림 매수, 기술적 눌림목 매수, 그리고 단기 고점 매도,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경제방송에서 여러 차례 잡아드렸던 MAC 솔루션도 보시게 되면 역시 이런 눌림 구간, 상승 다음에 이런 쉬어가는 구간에서 공략을 여러 차례 잡아드려서 지금 거의 70% 가까운 주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이런 자리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실적이에요.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쭉 보시게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22년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폭발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MAC 솔루션도 이런 기술적인 타점 자리에서 선점하는 전략으로 잡아드렸고, 자, SOS랩 같은 경우도 5월 13일 바로 이 음봉 매수, 여기서 추가적인 어느 정도 이런 바닥을 다져주고 추가적인 양봉이 나온 다음에 쉬어가는 음선이 나왔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의 힘을 비축하고 있는 자리에서 잡아들여서 34%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눌림목을 공략을 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단기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S&T에너지도 여러 차례 잡아드린 종목인데 우리 국고처뿐만 아니라 머니플러스 여러 데서 다 잡아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S&T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원전이라든지 LNG 프로젝트에서 열 교환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결국에는 이 기술적으로 또 마찬가지고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도 보시게 되면 22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이거 올해까지도 좋은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거든요. 근데 앞서 우리 전략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료가 나오기 전, 아니면 시장 참여자보다 앞서서 선점하는 전략이 중요한데, 이런 성장성을 보고 앞서서 선점하는 전략으로 잡아들여서 꾸준한 상승이 나와줬죠. 중기 종목으로 잡아들인 종목이지만 1개월, 한 1, 2개월 만에 이런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택인데요. 한택은 저와 방송 함께 보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익숙하신 종목일 겁니다. 정말 그만큼 한국경제방송에서 수차례 잡아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과매도권, 기술적인 눌림목 자리에서 잡아들여서 과매도권에서 집중 공략하니까 재료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와주죠. 자, 이런 기술적인 눌림목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매수 타점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S&T에너지, MAC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이런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공통점으로 느끼실 건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통 펀더멘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술적인 눌림목 자리, 그러니까 급등이라든지 상승이 나왔을 때 매수한다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보통 제가 잡아드렸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다 상승이 나오는 이런 음봉 매수라든지 눌림목 자리에서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술적인 자리에서 느끼시겠지만 이미 급등이 나온 종목들보다는 앞을 보고 다음 선점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택이라든지 SNT에너지, MNC솔루션 이런 종목들, 중기 종목으로 드린 종목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비주, 이런 SOS랩 이런 종목들까지 단기적으로 너무나 좋은 상승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지금 이젠 대선이 끝났어요. 대선이 끝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젠 앞서서 보고 시장을 공략하고 종목도 선점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하단에, 자막 하단에 나오는 02-3490-5041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앞으로 우리 신정부, 신정책에서 어떤 종목을 선점해야 되는지 핵심주까지 선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준비한 선물 받아가실 수가 있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저와 함께 이 강의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6월달 우리 시청자분들 성공투자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가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성공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